안녕하십니까. 송진호 변호사입니다. 예. 707 특임단장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법정에서는 편의상 증인으로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이 법정에서는 국회와는 다르게 뭐 증인한테 윽박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증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은 간단하게, 예. 길게는 못하고 시간을 못 드리지만 간단히 충분히 제가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증인은 개엄 당시에 상관의 지시에 따라서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한 거 맞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에 예하 지휘관 참모들과 비살상 무기를 이용한 테러 진압에 관한 토의를 하는 등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네, 그날 계획되어 있던 오전 그 두 건의 사격 훈련과 예. 오후에 제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던 민원중재위원회 참석은 정상대로 진행되었고, 예. 그날 오전 11시 9분에 사령관으로부터 안보푼을 전화가 와서 예. 비상 훈련을 하라고 해서 예. 그날 야간에 계획된 고공 강화 훈련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 바로 이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12월 3일 날 원래 광주에 있는 특수전 학교 훈련장에서 707 특임단 야간 훈련 원래 실시할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707 특임단의 출동 대기 명령이 있었고 예정된 훈련도 전부 취소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예, 사실 아닙니다. 증인은 곽종건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저는 22시 31분에 안보폰으로 지시받았습니다. 31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출동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제가 1번 헬기를 탑승했고, 예. 23시 22분에 이륙해서 23시 49분에 국회에 착륙하였습니다. 예, 3지역대랑 같이 가셨다는 거죠? 저는 1적대랑 갔습니다. 1지역대랑, 예. 증인은 비상계엄이 발령됐다는 사실 언제 알게 되셨죠? 대통령님 담화를 보면서 TV에서 알았습니다. TV를 보고요. 예. 증인한테 최초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예. 증인은 검찰 진술에서 출동 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부여된 임무는 국회의사당 본청 및 국회의원 회관, 건물을 봉쇄하라라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맞죠? 제가 이 사항을 최근에 이제 검찰과 군검찰 예.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예. 예, 저희 부대원이 제가 지시한 걸 워딩한 것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 제가 지시한 내용은 예, 예.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건물을 확보하라고 건물을 확보하라. 예, 알겠습니다. 특전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은 자신이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국회 건물을 확보하고 경계하며 통제하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국회 건물을 봉쇄와 그다음에 건물을 확보, 경계, 통제하라는 게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뭐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증인은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냥 출동한 것이고 그것은 뭐 전혀 불법이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법한 거 맞죠? 예,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증인은 부대 출동 시에 어떤 다른 부대 이동, 다른 부대 뭐 예를 들어서 수방사는 어디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부대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동 상황을 확인해라 이런 지시나 아니면은 수방사나 아니면 다른 또 특전사 다른 부대 아니면 보병 부대랑 협조하라는 그런 지시는 받은 바가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을 125증에 8 동영상 재생해 주십시오. 자, 이것은 국회 국방위에서 증인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의원이 4일날 새벽 05시 50분경에 50에서 55분 사이에 어간에 국회 지하 통로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특임단장과 약 10여 명의 계엄군들이 무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본원을 제지나 체포하지 안 했습니까? 네, 제가 정문을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우리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께 얘기를 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찾고자 했고 열려있는 창문을 찾아봤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서 안쪽에서 정문을 확보하자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본 의원을 지하 통로에서 마주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 판단이 어땠냐 이런 얘기. 저는 이제 의원님을 알기 때문에 의원님을 뵀을 때 순간 의원님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뭐 제가 국회에서 안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을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별표성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그 동영상 보면은 증인이 창문 유리를 깨고 들어간 것이 시민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요 사진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 화면에 이쪽으로 들어간 것이 맞죠? 여기 정문이고요. 네, 맞습니다. 예.
1층을 깨고 들어간 이곳이 혹시 국민의힘 정책의장실이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예. 증인이 이곳에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게 여기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다른 데는 다 불이 켜져 있었는데 여기만 불이 꺼져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우측편은 전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냥 선택을 해서 들어간 것이군요. 정문에서부터 제가 전면부에 있는 예. 창문부터 하나씩 다 열어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쪽에는 불이 켜져 온 곳에 사람도 안에 계셨고 예. TV를 보고 계신 장면도 기억나는데 예. 제가 이렇게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우측으로 이동을 한 것이고 예. 우측 방은 대부분이 불이 꺼져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진입한 부대원이 12명이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죠? 제가 최종 확인했을 때 예. 16명이 넘어갔고 예. 한 명은 방에 대기를 해서 15명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15명 들어갔습니까? 예. 증인은 검찰에서 국회 본관의 구조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바 있는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당시 국회 본관에 들어갔을 때 증인은 국회 본회의장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정무는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약간 헤맸었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이제 제가 받은 임무는 이제 봉쇄 및 확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고 예. 제가 이제 벽면을 타고 왔기 때문에 예. 이 방을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예. 정문이 나오겠다. 예. 방향을 보고 예. 목표를 가지고 이동한 겁니다. 예, 대략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면 정문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가셨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정문을 향한 것이네요, 그죠? 증인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곳이 안쪽에서 국회 정문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죠? 그 확보라는 의미가 군사적으로는 증인이 정문으로 이동을 해서 정문의 통제권을 증인이 갖는다는 의미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확보라는 의미에 뭐 정문의 국회의원의 출입을 완전히 뭐 차단한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예. 증인은 국회 본관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 정문으로 이동하는 중에 국회 경비들과 대체해가지고 그때 막 소화기를 들고, 그죠? 예, 경비들이 막 그 소화기를 들고 대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증인이 병력을 뺐잖아요. 예. 예, 그 뭐 또 소화기를 든 국회 이제 경비들의 안전과 또 대체하고 있는 그때 그 부대원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뒤로 물린 거죠. 제가 기억하는 걸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경비 요원은 아니었습니다. 아, 경비원은 아니었습니까? 예, 저희가 도착했을 때 유리문이 닫혀 있었고 예. 유리문 안쪽으로 장애물이 어느 정도 설치돼 있었고 예. 그 뒤편에 30명 정도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느끼는 거는 국회 관련된 관계자 또는 보좌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국회 본관 건물로 진입한 후에 이동을 하다가 아까 화면에 나왔듯이 민주당 안기백 의원 국회의원을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인사하면서 지나쳤다고 하는데요. 국회 국방위에서 답변한 것처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하는 등의 어떤 조치를 하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회 안에 들어가서도 국회의원들 통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국회 정문을 가서 뭐 봉쇄하라는 게 아니라 확보하라는 지시만 받았고 그렇게 보면은 출동 시부터 시설 어떤 확보하라는 지시만 받고 간 것이고 또 안에 들어가서도 어떤 질서 유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확보를 해서 예. 뭐 출동 시나 그다음에 또 안에 들어가서 활동한 것이 뭐 어떤 것을 차단하거나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국회 기능을 못하게 이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기회 주시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출동할 때는 12대 이제 97명입니다. 예. 훈련 계획이 이제 헬기별 8명씩 해서 96명인데 사령관께서 제가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까지 해서 97명이 출발을 했고 헬기가 3대씩 되기 때문에 24명, 저까지 포함하면 25명이 첫 번째 랜딩을 했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만약에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했다고 하면 예. 나머지 헬기들 인원이 다 모일 때까지 직결을 한다거나 예.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이동했을 것이지만 예.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회에 사람이 거의 없을 거로 생각했고 예.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24명을 데리고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후문에 도착했을 때 유튜브나 기자로 보이는 2-3분이 계셨고 이제 저희가 나타나니까 안쪽에서 경비로 보이시는 분들이 2-3명 정도 나오면서 저희한테 좀 부탁하듯이 들어오면 안 되는 식으로 예. 들어오시면 안 된다. 정중한 식으로 좀 무서워하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맡은 게 이제 확보나 봉쇄이기 때문에 저는 문을 닫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안에서 문을 잠그시려고 하길래 잘 됐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12명은 여기 남아있어라 한 개 팀은 예. 확보된 거다. 그 문은. 예. 그리고 나머지는 나를 따라서 오른쪽 돌면서 한번 문을 다 잠궈보자. 예. 저는 문이 뭐 수십 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서 정문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 보고 이제 놀랐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 특전사령관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권 특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이런 질문을 좀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비아폰으로 전화를 받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모두 끄집어내라. 이렇게 전화를 받았고 그래서 특전사령관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공포탄이라도 쏴야 되나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되나 아니면 뭐 내부에 전기라도 끊어야 되나 이런 방법들을 증인이랑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인은
특전사령관 이런 논의한 사실이 없죠. 제가 기억하는 게 명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이제 사령관 공소장이나 언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을 이제 검찰이나 공검찰에 조사받으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시간대별로 파악해 봤을 때는, 00시 17분경에 사령관과 통화를 했고, 그때 정문에 몸싸움이 있어서 인원을 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사령관이, 아마 TV로 저희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자, 혹시 뭐 테이저건이나 공포탄 가져간 걸 좀 사용했을 경우에 뭐 방법이 있냐 이런 식으로 예, 의견을 맞습니다. 물었고 예. 제가 그건 제한됩니다. 지금 다른 거 사용하는 거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래 사용하지 말고 그 부대원들과 국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해봐라. 예.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뒤로 빼서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제가 병력을 뒤로 뺐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참모총장에게도 승인을 할 수 있느냐 문의를 했던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다는 시간이 그 이후에 10분에서 15분 후입니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창문을 자의적으로 깨고 들어갔고, 예,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령관과 통화한 기록이 예. 00시 36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쪽 어간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시점이 1차 접촉하고 소화기 이렇게 좀 공격을 받은 직후라고 생각되고, 그때 전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강한 어조가 아니고 예.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150명에 대한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단어에 바로 안 됩니다. 더 이상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답변을 한 뻔했습니다. 예,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공소장에서도 한 20분에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그런 내용을 대화를 한 건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통화한 30분 이후에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대통령과 전화를 받았다는데 그 사이에 증인이 국회로 들어간 사이에 그런 대화를 나눌 사실은 없죠. 곽정근 사령관과 테이저건, 공포탄, 전기단수 그런 건 없죠. 테이저건하고 공포탄 말씀드린 대로 그 정문에 있을 때 그때, 밖에서 통화한 예. 내용이고 예, 제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통화한 내용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그 마지막 물어보신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말씀하신 거는 예. 00시 50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때가 제가 2층에서 진입이 안 돼서 도대체 안에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 거냐. 예.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지 않겠냐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는 뭐 기자들이나 유튜버들 자주 같이 타고 이동했고 그래서 4층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뭐 진입을 막고 계셔가지고 두 번째 소화기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령관께 전화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여기도 사람이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 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듣고 그때 국방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라고 대답했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곽정근한테 실제로 증인이 들은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보면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약간 뉘앙스의 말을 혼잣말처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예.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라는 식으로 누구한테 된다는데. 들어서 저한테 전달하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런 약간 뉘앙스. 그러면 뭐 15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뭐 안 되게 하라 이렇게 지시한 건 없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 말을 듣고 증인은 그 뉘앙스의 혼잣말이 국방부 장관 지시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곽정근 사령관으로부터 곽정근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잖아요. 그죠? 뭐 상급지관이라고만 생각했고 예. 누군지는 명확하게 누군지는 생각하지 명확하게. 않았습니다. 증인이 상급지휘관, 그럼 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이니까 상급지휘관, 아니면 개원사령관, 그 사람으로부터 150명이라는 숫자 직접 지시 받은 적은 없죠. 저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곽정근 사령관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증인한테 얘기한 적도 없죠. 예, 그런 적도 없습니다. 예. 125 중에 7 동영상 제정하겠습니다. 그 707 특임단장이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 모임명은 모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령관께서는 그런 취지 지시를 실제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조금만 더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상황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아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에서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예수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그 내용이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 방송이 이렇게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됐고 네. 동영상처럼 그 특전사령관은 증인한테 그런 말을 직접 한 사실이 없다.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를 하다가 그 비아폰에 통화에서 나온 그 국방부 장관이
비아폰으로 말하는 그 음성이 마이크로 전파돼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전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증인이랑 말이 약간 틀리죠. 이 이게- 부분은 제 생각을 좀 제가 조금 뒤에 네, 이제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좀 있으니까 그거 예. 다 하고 만약에 이제 답변할 내용이 여기서 충족되지 않으면 충분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증인 말이 맞습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말이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각종 사람들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러니까 각종원 사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들은 거는 707을 제외한 여단들과 특전사 자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지시를 하고 그러고 나면 화상회의 시스템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령관 자리에 지금 저처럼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걸 꺼야 되는데 이걸 켜둔 상태로 지휘를 하게 되면 안보폰으로 전화 온 것을 이 소리는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예. 근데 만약에 공명을 했을 때 예. 누군가가 사령관께 A를 뭐 해라 해서 예 A 하겠습니다. 공명을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예, 당연히 말을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죠. 복명을 하면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직접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그게 마이크로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불가능하죠. 부분은 이제 거리에 따라 좀 다르고 예. 제가 그것을 사실 오늘 아침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제가 안보폰으로 통화를 하고 제 부대원 한 명을 옆 소파에 거리는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앉았는데 제가 통화를 하면서 안보폰 내용 들리냐 하니까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듣는 것과 이 스피커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안보폰과 마이크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사령관이 앉아 계신 자리가 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정도 모습의 마이크 앞에 있기 때문에 통화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들렸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통화했다면 안 들렸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소리를 그럼 박정부 사령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누구 목소리단 거예요? 혹시 그 얘기하는 게? 그건 저는 모르고 예. 그래도 현재 국회에서 각 여단을 예. 재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목소리는 박정근 사령관이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는 건 맞죠? 증인이? 저는 직접 통화를 받은 겁니다. 그죠? 예. 직접 통화한 건 맞죠? 예. 예. 국방부 장관의 음성을 들은 사실도 없죠? 예. 예. 14번 생략하겠습니다. 14번에 3번. 네. 저도 실험을 해봤거든요. 저도 실험을 해봤어요.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통화를 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뭐 비아폰이 일반 핸드폰이랑 거의 똑같으니까 근데 거의 안 들리더라고요. 드문드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정확히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전달되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습니까? 네,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25쪽의 구 동영상 재생하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이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특전사 지휘부에 최소한 100여 통의 전화를 하며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저는 저한테는 끌어내라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후에 세워봤을 때 20통 정도의 전화가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전화 온 거는 제가 헬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소리가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빨리 들어가는 의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동영상을 보면 증인은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말한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 우려 섞인 뉘앙스의 혼잣말을 빨리 국회 본청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셨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사실 국회에서는 그 의원님들이 잠깐 압박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예. 마지막에 사실 잘 안 들린 상태에서 예라고 답변을 한 거고 예. 그 전날 제가 기자회견할 때도 분명히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예.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기자 한 분이 끌어내란 말이 있었지 않나요? 계속 강요실을 이야기하길래 예.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없겠냐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을 뭐 내서 들어가는 그런 뜻으로 좀 순간 이해하고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 국회에서는 이제 명확히 제가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 단어는 안 들었다는 기준 하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빨리 들어가라는 취지로만 이해했다 이런 이제 것이죠. 예, 들어갈 수 있겠냐? 예, 들어갈 수 취지로 있겠네요. 얘기했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이나 특전사령관 어느 누구로부터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직접 지시받은 말 없죠. 저는 사령관과만 통화를 했고, 예, 사령관이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병력들과 같이 엉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세워봤을 때 사령관한테 그 짧은 시간에 35통의 전화가 왔고, 실제 전화 연결된 거는 19회입니다. 예, 그래서 통화 내용도 사실 정확하게 전달이 서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사령관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거는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저는 생각했고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끝낸 상황입니다. 예. 거의 뭐 들어갈 수 있겠냐만 계속 반복하다 끝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회 본청에서 만난 안규백 의원도 그냥 이렇게 지나치듯이 그냥 지나쳤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국회 본관에 들어간 요원이 아까 1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네. 예. 그 15명 가지고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또 그 보좌관에 시민들까지 한 1000여 명 넘는 사람들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15명 들어갔다는 것도 곽정근 사령관이 알고 있었나요? 보고를 하셨나요? 그 당시에 따로 보고는 안 했고 예. 아마 TV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어요. 예, 근데 뭐 인원수까지는 정확히 몰랐을 것 같습니다. 예. TV를 보면 대충 이제 인원수가 나오는데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는 계셨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어느 누구로부터 정치인 체포해라 이런 지시 받은 적 없죠? 네, 없습니다. 증인은 국회의원 박선원이 산탄총 이 주장을 했어요. 그죠? 산탄총으로 문을 부수려 했고 산탄총으로 문을 부셨다면 만약에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 완전히 허구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길게 답변 드릴 게 있는데 나중에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과 요원들은 제가 그 진술 조서 하는 거 조서 내용을 보니까 총기 탄 지참 그 내역에 보니까 공포탄이 하나도 없던데 공포탄 수령 지참하지 않았죠? 아닙니다. 공포탄은 72명이 예. 개인당 10발씩 예. 조끼에 조끼에 한 개 탄창으로 휴대를 했습니다. 예. 원래 사탄- 훈련 계획이 예. 76명 전원이 개인당 공포탄 10발 휴대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 총기에 사탄하거나 하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증인은 계엄 당일 저격수를 배치하거나 실탄으로 무장한 사실도 없죠. 없습니다. 증인이 실탄과 공포탄, 테이저건, 카트리지 등 약 6천여 발의 탄약을 반출했다는 거 언론 보도 나왔죠. 네, 그 사실 아니죠. 사실 아닙니다. 예. 추가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안보폰 들린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좀 약간 떨어져 있어도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얘기하는 폰 속에 상대방이 얘기하는 내용이 한 1m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들리지가 않는데 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안보폰으로 이제 특강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통화를 했고 그 통화를 할 때 제 옆에 소파에 저희 부대원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 끝난 다음에 혹시 나 통화하는 거 들렸냐 하니까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예. 이제 귀가 밝은 사람은 좀 들릴 것 같고 예.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증인 아까 이제 증인은 안보폰으로 통화하는 내역이 마이크로 전파돼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 바가 없다고 아까 얘기하셨죠? 예, 저희 부대는 그 연결돼 있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기 나머지 시간은 조금 아껴뒀다가 제 반대시면 돼. 예, 제주시면 돼. 네. 그러면은 그 나머지 시간 32초 정도 남았는데요. 그 아까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부대원들이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이 혼선이 있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박선원 의원께서는 매불쇼와 MBC 초대석 등에 출연해서 모범장병 격려 골프가 계엄 사전 모의 목적이었다. 대통령께서 707 단장을 대통령실로 불러 자주 술을 먹였다. 경호처에 파견된 707 요원들이 외곽 경비를 세워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다. 707 팀단이 국정과 함께 백령도에서 북한 오물풍선을 격추했다 등 다수의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부대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부대원 중 일부는 아직도 단장이 진짜 대통령실에 불려갔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07 특임단 부대원들은 12월 3일 계획됐던 훈련 복장 그대로 야간 감시 장비를 포함한 장구류를 착용하고 산탄총을 포함한 총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출동을 했고 산탄총은 팀 공용하기로서 팀별로 한정씩 할당된 총입니다. 탄은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었습니다.